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폐쇄 경제였으면 좋겠다. 해외랑 연관 아무것도 안 되고 해외 뉴스도 아무것도 모르고 조선시대처럼 그냥 우리끼리 콕 갇혀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해외 증권사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낸 말에 또 크게 흔들리는 섹터도 보이고요. 석기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속에 코스피 코스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1%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까지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죠. 코스피 내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700개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연 오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될 정도죠. 일각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중얼거리더라고요. 지금 시장 어벤져스가 와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힘들긴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게 영원하지 않듯이 안 좋은 게 또 영원하겠습니까? 분명 나아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은 또 움직여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조금은 차분하게 오늘 1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고단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는 도전을 계속한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모셔야겠죠.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 주임님, 예. 지난 금요일에 자리를 비우시고 돌아오셨는데 오늘 시장이 이 모양입니다. 네. 저희가 안녕하다고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 시장 부진과 그리고 제조업과 관련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기업 폐업 수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그에 관해서 실업률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잠정치지만 2.5% 정도 잡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실업률도 하락을 할 거고요. 내수시장은 계속적으로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최소 4.5%, 5%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 고용 실업률이 달성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경기는 미국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내수에서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자분들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권주님 생각하실 때는 지금 관망이냐 매도냐 매수냐? 지금은 사실 이제 매도가 맞죠. 매도가 맞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원래 흐름상 이제 터키발 악재 그리고 이제 신흥국에 대한 지금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가장 정확한 지수죠. 지금 95달러를 이제 마지노선을 보고 있었는데 96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달러화에 대한 기축 통화가 지금 미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량 다 이제 매도하는 관점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그 밖에 이제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콘텐츠 수출하는 이런 약간 좀 제조업과 떨어진 그런 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가 상당 부분 미진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콘텐츠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회사가 있지만 베트남이나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가동하는 그런 회사들을 중점으로 해서 저점 매수하는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주임님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박 차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IT 쪽은 정말 투자 심리가 무너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포트에도 그렇고요. 모건 스탠리도 내놓은 말도 각종 이 반도체 고점 논란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둔화 여러 가지 이야기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쪽인데 이렇게까지 빠지나요? 글쎄요. 그렇네요. 오늘은 사실 골드만삭스가 바이오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미약품이랑 셀트리온 급락하고 있고. 반도체 쪽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고점이다.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을 따라가고 밸류에이션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서 거기에 이제 파편이 이제 한국에 많이 튀어서 그렇다라고 보고 이게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실적 좋은 쪽이 정상화되는 데는 가장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봐요. 실적이 안 좋은데 뭐 지금 무역 분쟁에 문제가 없어서 올라간다? 이거는 결국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거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터키의 리라가 급등하고 뭐 우리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고 있죠. 1130원 되면 뭐가 좋을까요? 수혜받는 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수출주가 수혜를 받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전혀 반응이 안 되고 심리적으로만 무너지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그때 환율이 그렇게 올랐을 때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쌌을 때 샀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장이 저는 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 심리에 좋은 종목을 투매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PBR 밸류에이션 한 배 때 다시 또 도달을 했습니다. 강한 네. 지지 라인 역할을 해줬는데 정말 터키처럼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뭔가 터져서 문제가 생긴다.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들 지금 다 작살나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공 환율 랜드화가 또 10% 급등했다라고 해요.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국가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잘 되고 있고요. 기업 실적 뭐 예상치는 낮아지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 PER로 9배가 안 되는 뭐 그런 뭐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물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시장이지만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 동참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추이 좀 지켜보고 정말 위기가 터지면 그때 팔아도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 차장님은 관망 쪽으로 답변 주신 거네요. 네. 일단 뭐 오전에 이항영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시장 한 2발 떨어져서 봐야 한다. 근데 사실 그건 투자 안 하는 분들이나 가능한 얘기고요. 이미 몸담고 있는데 발을 어떻게 빼겠습니까? 내 종목들의 추이는 지켜보면서 봐야겠죠. 채팅창에서도 오늘 좀 울적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시작도 전에 마을님이랑 저랑 수연님이랑 한참 채팅을 했는데 이 머리 갖고 절에 들어가야겠다. 뭐 템플스테이라도 가서 마음을 달래고 와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눴었습니다. 앞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늘 카이님께서 박 차장님 오늘 3점 들고 왔나 보다 라고도 얘기하셨고, 신대양 오늘 많이 하락해서 이제는 손실권으로 전환했는데 멘탈이 많이 흔들립니다. 굳세게 가야 할지요? 김일돌님께서 저희가 신대양제지 한번 상담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오늘은 보고 가야겠죠. 네, 일단 뭐 오늘 3% 빠지고 있는데 뭐 3% 빠지는 게 이 종목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엄청 많은 종목들이 이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일단 실적 나올 때까지 조금 뭐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박스권 돌파를 살짝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를 뭐 이렇게 해서 무너뜨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빠져서 뭐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때는 뭐 좀 팔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좀 더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포트 보고 가야겠죠. 오늘 제가 사실 PD님께 요청을 했었어요. PD님, 오늘 포트 안 보여드리면 안 되나? 시청자분들께 괜찮을까요? 이랬는데 PD님이 안 된다고. 우리는 당당히 다 보여드리고 또 매 맞을 건 맞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근데 네, 일단 그래도 보여드려야죠. 안 좋은 걸 숨길 수는 없죠. 보여드립니다. FNF 여전하고요. 코나이 3.7% 손실인데 오늘 정말 충격적인 게 하이비전 시스템이에요. 금요일 날 김진경 팀장께서 매도하자, 계속 팔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오늘 하이비전이 6% 떨어집니다. 손실폭이 커졌어요. 하필이면 비중도 가장 큰 종목이라 가지고 손실 금액이 20만 원 넘어갑니다. 전체가 한 68만 원 정도 손실을 보게 됐어요. 저희 포트 역사상 가장 최악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래서 오늘은 방송 전에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방송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 처음이에요. 그것도 시청률 때문도 아니고 수익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주임님 예. 웃으셨어요 지금? 우리 하이비전 이렇게 됐는데. 아니 웃은 게 아니라 이제 어이가 없어서 너무 그쵸? 상이 상당히 이제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수급적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도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를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9월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포지션을 보자면 굉장히 외국인이 매수의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한번 다시 돌아설 것이다라고 좀 생각했지만 연일 이제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 영향을 받고 있고 그밖에 뭐 터키라든지 뭐 브라질 신흥국들에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수급이 이렇게 된다면 참 여기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하이비전을 지금 손절을 하고 가기에는 일단 9월에 있을 아이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채팅창에 글이 올라왔어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심정이 그럴 듯.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시겠죠. 헛웃음이 나온다. 시장이 구리다. 빛이 안 보인다. 아직 투매 동참이 덜 나와서 기다려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씁쓸하네요. 그래도 뭐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까지 나쁘겠습니까? 좋아지는 순간 오겠죠.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이 또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종목이나 전략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군이나 뭐 남북 경협주, CJ, CJV 종목에 대해서 다룰 게 조금 많기는 하니까요. 일단 두 남자의 종목 빠르게 보고 나서 이야기들 쭉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또 질문 올려주셨던 재형님, 저희 잠시 후에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두 남자의 종목 곧장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권주임님의 종목이 서진시스템, 삼성출판사, 그리고 박 차장님의 종목은 한원시스템, 스튜디오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각각 한 종목씩은 일전에 소개해 주었던 종목이고요. 하나는 또 새롭게 언급을 해주시네요. 박 차장님, 한원시스템 먼저 갈까요? 바이오 쪽 참 안 좋다가 요즘 들어 바이오래. 자동차 쪽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몇몇 한두 개만. 일부만. 네, 일부만. 뭐 대형주들 현대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올라왔던 거는 뭐 그거죠. 지배구조. 어떤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번 살짝 움직였었고 그 이후에는 뭐 후속타가 없으니까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한원시스템이 뭔가 막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한 걸 뭐 발표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생각보다 덜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성장하는 것도 아니었고 역성장하긴 했는데 뭐 우리가 자동차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뭐 40%씩 판매가 감소하다 보니까 뭐 적자 전환하는 회사도 수두룩하고 엄청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잘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대기아차 다음으로 포드에 납품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 3위권으로 폭스바겐의 매출이 최초로 5% 이상 올라갔다라고 하네요. 폭스바겐은 OEM 하고 있는 거죠? 폭스바겐. 네? 뭐라고 하셨나요? OEM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그렇죠. 폭스바겐에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는 거죠. 폭스바겐이 만드는 차에.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중국에서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폭스바겐이고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런 쪽으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요. 그러니까 공조 장치를 만듭니다. 공조 장치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생산을 하는데 이제 아날로그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어요. 이 전기차에는 아마 전자식이 들어가야 효율이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성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제품 자체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신규 수주의 70%가 새로운 매출처가 다변화된 새로운 이 벤더고요. 그 자동차 업체고요.
여기에 40%가 전동화 부품,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은 부품. 그래서 향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사실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기아차가 역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역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의 의존도가 조금 줄어들고 전동화 부품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성도 좋아질 거다.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주가가 사실은 뭐 참 좋았었다가 전기차 흐름이 좋으면서 참 좋았었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을 주고 실적 발표하면서 박스권 돌파를 하고 그 급격한 V자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U자형보다는 날카로운 V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반도체가 안 좋으면서 낙폭과대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뭐 워낙에 많이 빠진 그다음에 실적 성장세는 없지만 밸류에이션이 싼 이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원래 제가 자동차 업종을 잘 안 보시죠? 안 들고 나오는데 오늘은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한올 시스템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단기적이라면 뭐 기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이번 실적 나오고 다음 실적 나오기 이전,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잡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고객 다변화가 되면서 좀 리스크가 좀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한올 시스템 뭐 단기간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한 달 정도 시간을 놓고 흐름을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곧장 가볼게요. 건주임님의 종목입니다. 서진 시스템, 삼성출판사 뭐 할까요, 건주임님? 네, 먼저. 서진 시스템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것만. 자꾸 순서를 바꿔버려가지고 서진 시스템. 네네. 저희 한번 못 샀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 실적 잘 나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해서 이제 오늘 발표가 났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상승을 소폭 반납하고 현재 이제 강보합권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그 호실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동남아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이제 4G 장비와 그리고 ESS 부분에 대한 성장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 수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5G에 관련된 장비 부품들을 이제 납품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ESS 부분과 그리고 5G 장비 부품들에 대한 매출 확대, 그리고 영업이익 쪽에서는 이제 원가에 대한 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베트남에 거의 다 이제 생산 시설을 모든 공정을 이제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원가 경쟁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타사 대비해서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ESS 분야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ESS 분야에 대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만 해도 산자부 통계에 따르면 1조 정도 규모의 ESS에 대한 매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거기에 대해서는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공모로 해가지고 했는데 경쟁률이 한 103.대 1 정도로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모가는 현재 그 주가 대비해서 좀 싸지만 그러한 그 공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지만 이러한 그 실적 바탕으로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물량 부담은 굉장히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차트상으로도 현재 그 36,000원 정도를 돌파를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역시나 한 일주 정도 조정을 하루 이틀 3일 정도 조정을 하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이야기해 주셨어요. 박 사장님 아까 처음에 이 종목 얘기 나왔을 때 좀 갸우뚱하셨는데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다른 종목이 실적 나온 거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잘못 보셨었어요. 네, 서진 시스템 건주님의 종목이었고요. 저희 얘기 나누는 사이에 막 올라오는 각종 속보들을 쭉쭉 봤는데 오늘 소식들도 뭐 별로네요. 실적 안 나온 업체들도 많고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얘기에 또 10% 급락.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이슈로 크게 흔들리는 종목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뉴스를 보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보죠. 박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세 번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엊그제 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주말 사이에 미스터 선샤인 보면서 생각 한번 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잘 만들고. 처음에는 시청률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는데 네.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뭐 입소문을 탔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2분기 실적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았고요. 전년 대비 또 영업이익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제 반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하반기에 좋아질 거야. 당연히 미스터 선샤인 실적이 하반기에 반영이 되니까 하반기에 좋아질 거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런 텐트폴 작품들이 뒤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CJENM에서 지분 매각 이슈도 있었어요. 지분 매각 하겠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CJENM이 갖고 있는 지분이 70%가 넘는데 50% 이상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20%는 이제 팔 수 있는 건데, 최근에 글로벌 이 업체들이요, 미디어 업체들이 M&A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AT&T가 타임워너를 85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디즈니도 21세기 폭스사 인수를 했고, 최근에 디즈니가요, 자기네들 이 컨텐츠, 이 월트 디즈니의 컨텐츠를 타 플랫폼에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쪽은 자기네들 컨텐츠를 개발해야 될 그 시급함이 더 커졌잖아요. 이런 이 글로벌 업체들이 서로 이제 막 싸우다 보니까 중간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쪽 가도 되고 저쪽 가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선택의 판로가 생겼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사실 제가 일본 드라마는 좀 봤었어요. 일본 네. 드라마랑 미드는 조금 봤었는데, 아시아에서 이만큼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스튜디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연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그 미스터 선샤인의 판권을 사간 것 자체로만 봐도 이제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매출에서 10% 이상 되면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컨텐츠가 필요한 업체들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손을 많이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20%의 행방, 그 지분 CJENM이 갖고 있는 그 행방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드라마를 보더라도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네. 미스터 선샤인이 더 올랐을 거예요. 제가 저번 주 봤을 때 이제 13.7%였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시청률이죠. 김비서가 8%, 8.6%, 라이프 온 마스가 5.9%. 아는 와이프도 저도 주말에 잠깐 봤는데 재밌어요. 그렇더라고요. 수목에 또 강자가 등장을 해서 뻔한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좀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웃고 또 던지는 메시지들도 많은 거 드라마 홍보를 하고 있네요. 네. 미스터 선샤인에 비해 돈도 얼마 안 들었어요. 사실 이런 작품들이 판권을 판매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3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가격은 사실 조금 저렴할 수도 있다. 밸류에이션상으로 싼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조정 적당히 받았잖아요. 여기서 조정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요걸 깨고 내려간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당한 수준에서 반등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기관이 좀 많이 팔긴 했는데 많이 매도했다가 최근에 또 매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최근에 IT나 이런 쪽 재미없잖아요. 그럼 이런 쪽이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예 가입해서 팔고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글쎄요, 시장이라는 게
오늘 안 좋아서 여기로 이렇게 후 갔다가 또 내일 또 이쪽 돌면 이쪽 후 가면 이게 정박으로 잘 맞으면 참 좋아요. 정박자로 딱딱 잘 맞으면 원익 IPS 좀 올랐을 때 팔고 그 다음에 이쪽 가서 사고 정박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건 정말 꿈 같은 얘기고 실적이 괜찮고 뭐 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박 차장님 고독한 미식가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안 보셨어요? 틀리셨네요. 박 차장님 왠지 고독한 미식가를 좋아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글이 올라왔는데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노담의 칸타빌레. 너무 재밌었죠. 네, 거기 나오는 그거 하나 봤어요. 그거 하나 보시고 일본 드라마 많이 봤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일본 드라마 정도 봤다고. 많이 못 봤는데 일본 드라마 한두 개, 미드 한두 개 정도 봤죠. 저는 일본 드라마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모든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요. 카라님 저도 맨날 엇박인 것 같아요. 건주임님 네. 드라마 쪽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 쪽 아까 살짝 언급을 이 시장 얘기해 주실 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콘텐츠 관련된 수출 그리고 이런 드라마 제작과 관련돼서는 스튜디오 드래곤뿐만이 아니라 지금 타사 방송사들이 이미 지금 동남아 베트남이라든지 그쪽에서 다시 한번 그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그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위주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검토를 계속해서 전 하고 있었어요. 다만 포트가 조금 종목들이 막혀서 돈이 있었다면 더 샀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묶여버리니까 돈이 이거 되게 답답한 일이네요. 어찌됐건 네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곧장 가볼까요? 권주임님의 종목 삼성출판사. 네. 요즘 출판사 쪽에 웬일로 관심 있으신 것 같으죠? 이제 출판사라기보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 관련된 이제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교육이라기 보니까 아기 교육. 아기 교육? 그러니까 상어 뚜루뚜루. 핑크퐁. 네. 네, 그거 만드는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핑크퐁이랑. 뚜루뚜루뚜루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추세가 이제 뽀로로는 지고 이 핑크퐁이라는 콘텐츠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뽀로로가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삼성 출판사의 전체적인 이제 회사 내용을 보자면 마이 리틀 타이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볼펜이라든지 뭐 그 아트박스를 이용해서 거기서 사는 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핑크퐁 스마트 스터디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그 주요 이제 마이 리틀 타이거라는 이제 매장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50개 점에서 한 80개 점으로 지금 확장할 계획이고 역시 그 아트박스의 유통 분야에서도 현재 이제 그 올해는 한 300여 개의 매장 오픈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가시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이 본격화되는 투자 포인트는 바로 핑크퐁이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지분을 한 25% 정도 갖고 있는데요. 기존의 유튜브 광고 그리고 IPTV 채널 수수료 그리고 핑크퐁 관련된 상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핑크퐁과 관련된 TV 애니메이션을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품 매출이라든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회사는 과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판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조정 시에는 한번 담아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보게 되게 되는데요. 지금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장에 조금 이제 수급점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률은 매우 저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수급적으로 보자면은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쪽 측면에서는 기관에 대한 매수가 가장 큰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3분기 정도 실적 그러니까 뭐 핑크퐁에 대한 그런 인기도가 어느 정도 또 가시화가 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까 확 와닿는 종목이었네요. 삼성출판사. 저도 주변에 조카들이 많아서 이 노래를 엄청 들었거든요. 박 차장님도 적극 공감하시겠어요? 육아하시면서. 그럼요. 핑크퐁은 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단비와도 콘텐츠죠. 같은. 네. 굉장히 잘 될 거라 보세요. 이 삼성출판사가 이 힘에 의해서. 이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막
많은 종목들을 생각을 해봤죠. 저도 애 키우면서 손오공 같은 종목들, 손오공 초일화 컨텐츠라는 대단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가 아니죠, 모회사죠. 근데 관계회사. 근데 그게 사실 실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삼성출판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자회사라고 하니까 연결로 아마 실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수출이나 이런 이제 해외 매출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국내는 사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아이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줄고 있어서 중국에 뭐 이렇게 뭐 좀 많이 본다. 얼마 전에 그 아기상어 그 유튜브 동영상이 뭐 1억 뷰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달성했다라고 해서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네.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좀 누려야 되는데, 그 아기상어가 표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작이 미국의 동요? 미국의 전래동요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와서 뭐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글로벌적인 무언가가 좀 나와줘야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 뭐 움직임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네요. 종목 얘기 해보죠.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박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박 차장님, 그 삼성전기 MLCC에 대해서는 뭐 저희 계속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눴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재영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이다. 좀 마음고생을 요 며칠 하고 계신가 봐요. 진짜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전기가 항상 그래왔습니다. 가치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막 저평가를 받았었어요. 작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때 뭐 이때였는데요. 그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 이때였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 애플이 아이폰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아이폰 OLED를 한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참 꾸준히 이제 그걸 견디신 분들은 이런 상승을 누리실 수 있는 거고,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MLCC도 그때 이슈가 있었었거든요. 그때 산화 콘덴서가 엄청 올라왔죠, MLCC 때문에. 근데 결국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뭐 자기만 계속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뭐 코스피 200에도 포함되어 있고 삼성전자 못 올라갈 때 대안적인 역할도 했었잖아요. MLCC가 좋으면서 IT의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게 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바뀌면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조정을 조금 저는 버티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생각해 놓으신 손절선 그거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은 업종이고 업황이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답변을 건네드렸고요. 권주임님께 이런 질문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남북경협주요. 네. 오늘 그렇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올라가는 거 전부 다 비금속 광물, 뭐 시멘트, 철도, 레미콘 이쪽이잖아요. 네. 분명 또 앞서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 또한 올라가니까 네. 고위급 회담한다 그러고 이제 끝났네요. 뭐 어찌됐건 내용이 좀 긍정적일 것 같다 이런 기대감 속에 한 번 더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제 주가가 한번 이렇게 튕기는 그런 현상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9월 중에는 평양 회담이 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연일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그 이제 테마가 생성이 되고 그렇게 그 매수를 투자 전략을 짜신다면 밀릴 때 사보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뭐 한일 현대 시멘트를 비롯해서 시멘트 관련주와 그리고 뭐 지뢰 제거 그리고 철도 이런 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도 없고 그리고 과시화된 것도 없습니다.
뭐 철도를 깐다고 하는데 철도를 깔게 되면 북한에 있는 군부대 시설들을 전부 다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돼버린다면 상당 기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가시화가 안 되지만 기대감만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한다면 우리는 눌림목에서 사야 된다라고 이제 좀 원칙을 잡으시고 뭐 에코마인스타의 경우에는 뭐 밀릴 때 뭐 10,000원 밑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한일 시멘트 마찬가지로 뭐 7만 원 내지 6만 원 밑에서 1차 분할 매수로 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하루 정도, 하루거리, 단타 정도는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슈가 어느 정도 또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도 있고 현재 이제 그런 시장 동향을 잘 아셔야겠죠. 뭐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만 이제 계속적으로 북한 평양 회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제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석탄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올지 아직도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간 좀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눌림목에 그리고 뉴스와 종합해서 판단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에코마이스터. 일전에 이 한참 시세 주기 전에 권주임님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대오AR, 푸른기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어오네요. 음악이 나옵니다. 또 포트의 변화를 요구받는 시간이죠. 오늘은 건드리지 않으려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낙폭 좀 양지수 모두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굳이 오늘 좀 움직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좀 추이 상황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저 괜찮은 결정한 거 맞죠? 네, 일단 뭐 지켜보고요. 뭐 그래서 정말 위기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팔면 뭐 그때 결정을 하는 게 맞고 이거는 괜히 시장 우리랑 관계 없는데 내동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권주임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뭐 좀 쉬어가면서 내일 정도 한번 장을 또 한번 지켜보면서 또 전략도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그냥 패스 뭐 이렇게 하셨네요. 다 같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황 좀 더 놓고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종목에 대해서 CJ, CGV 이야기도 살짝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CJ, CGV. 터키 쪽에 아무래도 이 터키 쪽에서 영화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뭐 각종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터키 리스크가 번지면서 좀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수에서도 영화를 국내에서 어찌 더 보겠느냐 이런 우려감도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권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CJ, CGV 들고 계신 보유자분들이라면? 저의 경우에는 일단 내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영화 관람비가 또 이제 거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영화에 대한 또 이제 수요층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쪽으로는 양호한데 터키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센티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가가 CGV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부진할 때 한번 사서 모아보는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요. 역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한 52,000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제 월봉 흐름상 지금 121선을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그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서도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만약 여기를 깬다면 뭐 손절을 또 짧게 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다, 권주임님. 네. 그 김진경 팀장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하이비전을 팔고 네. 저는 박앵커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다나와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네. 다나와에 대한 권주임의 의견도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다나와는 지난번에 이제 박 차장님께서도 이제 몇 번 들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관련돼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대내적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거기에서 견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나와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이비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애플에 대한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9월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로지보리님이라고
오늘 처음 오셨어요, 채팅창에. 이분이 하신 말이 인상 깊네요. 형들, 제가 딱 30살인데 제 또래 애들 주식하면 전부 다 단타치고 도박적으로 함. 진짜 그렇게 하면 주식해서 돈 못 벌음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박 사장님, 네. 이분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네. 방식이나 가치 투자나 성장 투자나 여기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단타가 자기한테 맞으면 단타를 치는 게 맞고 장기 투자가 맞으면 장기 투자가 맞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너무 그쪽에만 이거는 가치 투자가 정석이고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 정석이야 이런 건 없습니다, 시장에. 물론 이제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긴 한데 단타가 맞으면 단타 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해보고 방식에 손실이 그렇죠. 나면 뭐 방식을 바꾸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요. 좀 유연하게. 자기의 투자에 이게 정답이다라는 길은 없는 거고 자기에 맞는 길을 개발하는 게 전 중요하다. 박 그렇게. 차장님의 맞는 길은 뭔데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단타는 아닌 것 같아요. 단타에 그렇게 권주임님도 소질은 단타는 아니에요? 네, 저도 단타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조금 중기적으로 보는 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단타의 말로는 결국에는 다들 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분들도 주식시장에 잔뼈가 굳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단타는 아니다? 이분들도 분명 해보셨겠죠. 단타 해보시고 나셔서 나랑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꾸신 걸 텐데요. 그렇죠. 단타 같은 경우 해서 수익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단타라는 것은 매매를 많이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손실 날 때도 더 잦겠죠. 이 잦은 매매를 하면.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뭐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게 맞겠지만 저도 역시 뭐 단타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 의견은요. 자,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 포트 변화가 없어서 시간 좀 여유 있게 활용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힘든 시장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운 내주신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